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녹음 진행을 맡게 된 저의 이름은 미아입니다. 이번 펀치 드렁크 무비 신작 톡파보기 시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후보에 오른 따끈한 신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폴 토마스 앤더슨의 9번째 장편 영화인 리코리시 피자인데요. 저와 함께 리코리시 피자에 대해 이야기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패널분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산초고요. 그 닉네임이 산초인 이유는 실명에서 비롯된 닉네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와. 잘 제 닉네임은 호떡이고요. 단지 먹는 호떡을 좋아해서 호떡입니다. 네, 제 닉네임은 파피이고요. 영화 트롤의 주인공인 파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제 인사도 했으니 리코리시 피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리코리시 피자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짚고 넘어가면서 연출, 각본과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 전에 리코리시 피자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코리시 피자는 이제 감초 피자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남부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레코드 가게라고 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감초 피자나 레코드 가게가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네. 제목이 왜 리코리시 피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그 리코리시 피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자전적 이야기와 폴 토마스 앤더슨의 각별한 친구인 게리 고츠만의 자전적 이야기가 반영된 영화인데요. 그 인터뷰에 의하면 폴 토마스 앤더슨은 리코리시 피자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의 유년 시절이 떠오른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제목을 통해서 이 영화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당시에 미국에 살았더라면 더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생각하게 되는 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리코리시 피자는 폴 토마스 앤더슨과 게리 고츠만의 과거에 일부러 돌아가는 일종의 타임캡슐이었던 셈이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리코리시 피자의 초반부 줄거리에 대해 들어볼까요? 허피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15살 남자 게리 발렌타인이 학교에서 졸업사진 촬영을 돕는 사진회사 직원인 25살 여자 알라나 케인에게 첫눈에 반하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라나는 게리와 달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게리를 무시하면서도 게리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게리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후 아역 배우인 게리의 보호자 역할로 알라나는 게리가 출연하는 TV쇼에 동행하게 되고 알라나는 또 다른 아역 배우인 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며 게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게리는 물침대를 발견하게 되고 청소년 박람회에 물침대를 판매하기 위해 참석합니다. 하지만 게리가 살인 누명을 받고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알라나가 게리의 곁을 지켜줬다는 것이 초반부의 줄거리입니다. 그 초반부 줄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프닝 시퀀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영화가 첫 장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쵸. 네, 그게 뭔가 주제를 다 담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PTA 감독 전작도 그렇고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캐릭터와 서사가 나와서 스토리를 이끄는 모습에서 우연성이 이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영화도 처음이 그런 우연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네네. 이제 게리가 알라나한테 말을 걸면서 학교 복도에서 이제 강당까지 롱테이크로 촬영을 했는데 그 카메라 무빙이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는 맞아요, 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그들을 따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마스터샷으로 알라나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딱 우연적으로 만난 남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포착이 되어서 좋았고 특히 이제 알라나의 얼굴을 보여주니까 알라나의 시점으로 보여서 관객들이 이입을 하기 좋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끌려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와 설명을 엄청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같은 장면에서 뭔가 카메라 무빙 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좀 대화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화가 게리가 딱 말을 걸면서부터 엄청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알라나가 좀 튕기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결국엔 게리한테 계속 말려들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둘의 약간 케미랑 좀 그쵸. 귀엽기도 하고 이래서 그 대화가 진짜 흡입력이 되게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집중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게 생각나는 하나가 너는 말을 2번이나 하네? 이 이 말이 너무 맞아요. 귀여웠어요. 뭔가. 맞아요. 근데 그거 말하고 나서 듣고 보니까 계속 2번씩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계속 2번씩 말하게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를 딱 처음 만난 남자가 딱 짚어준다는 게 진짜 관심이 그쵸. 네. 있다는 관찰을 느낌을 엄청 완전 하고 게리가 받았어요. 진짜 좀 선수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쵸 그쵸. 저는 약간 되게 그 대화의 내용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뭔가 여자는 계속 게리를 무시하는 듯이 그쵸. 나이 맞다. 차이도 많이 난다 그러고 맞아요. 너가 나 저녁 사줄 돈은 있느냐 뭐 이러고 게리는 계속 나 배우다 막 이렇게 하는데 네가 배우야?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뭐. 네. 무시하는데 그거 알면서도 자기 필모를 쭉 읊는 게리도 너무 그러니까요. 웃겼어요. 꿋꿋하게. 꿋꿋하게. 그거 약간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데이팅용 허풍이다. 플러팅?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인가? 이랬는데. 그러면 오프닝 시퀀스 이외에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저부터 이야기하자면 게리가 랜스인 척하고 알라나한테 전화 걸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라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게리가 전화 건 걸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딱 고요한 와중에 숨소리가 들리는데 알라나 숨소리도 게리한테 들려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그쵸. 많이 남더라고요. 약간 텐션이 네. 엄청 맞아요. 좋았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느낀 게 네. 다른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대화나 눈빛으로 사랑의 그런 전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그쵸. 이 영화에선 약간 침묵으로 긴장감을 전달한다는 게 너무 색다른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 아까 숨소리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게리랑 알라나가 데이트를 할 때 이제 알라나가 게리한테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전화에서 숨소리만 들린 게 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좀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알라나가 이제 게리가 경찰서에 누명을 쓰고 있을 때 게리를 향해서 엄청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 씬이랑 이제 게리가 누명을 벗고 같이 달려나가는 씬도 둘 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네. 너무 맞아요. 귀여웠어요, 진짜. 풋풋하고 막. 맞아요. 저는 약간 음악과 함께 그 달려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게 되게 좀 낭만적이다? 맞아요. 약간 청춘 그렇게 엄청. 느껴졌어요. 청춘을 막 약간 기억 조작시키는 듯이. 맞아요. 저 그 숨소리 너무 크다고 지적할 때 게리가 숨 멈추잖아요. 그게 너무 웃겼어. 너무 아기? 너무 어린애 같은 면모가 너무 웃겼어요. 그 약간 웃긴 얘기 나와서 그 랜스가 알라나의 집에 방문을 하잖아요. 유대교니까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유대교이긴 한데 저는 뭐 무신론자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기도를 못 한다 그러고 너무 아니 진짜 너무 내가 다 민망해. 네.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알라나는 이제 그 남자친구 가고 언니들한테 언니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성내면서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약간 응팔의 덕선이 생각이 좀 났거든요. 약간 가족들한테 평소에 좀 갖고 있던 감정이 그쵸. 그것 때문에 확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한번 네네. 덕선이가 생일 같이 챙겨줘가지고 맞아. 그때 엄청 터지잖아요. 맞아요. 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약간 알라나라는 캐릭터가 뭔가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언니들이 잘난 언니들이니까 네. 약간 주눅드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알라나는 약간 그렇게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어 보인다? 그쵸. 그런 맞아요. 반면에 게리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알라나랑 같이 뉴욕의 TV쇼에 출연했을 때도 그거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너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였나? 네. 뭐 그런 걸 할 때 네 맞아요. 네네, 그랬는데 진짜. 그게 되게 아역 TV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잖아요. 수위가 맞아요. 굉장히 맞아. 높은 그 말농담을 해서 이제
그 어떤 할머니가 막 맞아요. 네. 완전 화나가지고. 네, 막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그러면은 초반부 줄거리에서 드러난 게리와 알라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그 봤을 때 15살과 25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라나가 설레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아, 그 25살과 35살도 아니고 네네네. 미성년자와 그쵸. 성년이니까 음. 그 괴리가 크니까. 근데 감독들의 전작을 살펴봤을 때 특이한 커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팬텀 스레드에도 나이 차가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 차는 별로 안 나지만 그 펀치 드렁크 러브 거기에서도 이제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커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 감독은 약간 이런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조합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자전적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뭔가 정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알라나가 처음에 그 게리와의 사랑을 약간 망설이는 게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게리와 똑같은 조건인 아역 배우인데 아무래도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랜스랑 처음에 이제 좀 더 성숙한 네. 느낌의 그래서 먼저 랜스랑 먼저 연애를 했다가 그 종교적 이유로 인해 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 영화가 한국보다 먼저 개봉을 했는데 네. 그 개봉했을 당시에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을 다룬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리코리시 피자의 초반부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바로 리코리시 피자의 중반부 줄거리에 대해 들어볼까요? 중반부 줄거리는 산초님이 소개해 주실게요. 네, 영화의 중반부에서는 이제 게리가 본격적으로 알라나와 함께 물침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침대 가게를 처음 오픈한 날 게리는 이제 수 포메란츠라는 친구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목격한 알라나가 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저 맞아요. 이 장면에서 화났어요. 맞아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왜? 갑자기 계속 들이대다가 네. 갑자기 네,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한편으로 게리는 이제 알라나에게 배우 캐스팅 오디션을 볼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캐스팅 오디션 중에 니콜든이라는 인물은 이제 알라나라는 배우의 큰 매력을 느껴 둘이 서로 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게리가 이제 알라나와 니콜든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진짜 진짜. 유치했죠. 맞아요. 유치해요. 막 째려보고 메롱 이러고. 야, 저쪽 테이블 때려봐. 확실히 15살은 15살이구나 아, 진짜. 싶었다. 이후에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물침대 사업이 어려워질 때쯤 게리와 알라나는 물침대를 설치하기 위해 존 피터슨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잭 피터슨의 폭력적인 모습에 게리는 이제 큰 앙심을 품고 잭 피터슨 몰래 소심한 복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알라나와 게리는 무사히 결국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라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큰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게리의 곁을 떠나 조엘 웍스의 선거 캠프에 취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리코리시 피자의 중반부 줄거리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번 초반부도 있지만 중반부에도 지속적으로 달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달리기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리기 씬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네. 달리기가 이제 게리와 알라나의 사랑의 그 상태? 그쵸. 사랑의 전개를 과정. 보여주는 네.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초반부에서 이제 게리가 억울하게 이제 경찰서로 끌려갈 때는 네. 알라나가 게리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닉 홀든과 알라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알라나 혼자 자빠지잖아요. 아 진짜.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반대로 게리가 알라나를 향해 뛰어가는 걸 그쵸. 보고 이제 서로의 사랑이 이제 조금씩 네, 이렇게 네, 맞춰가는. 가까워지고 있다. 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거리에 자동차들이 기름이 없어서 이제 다 멈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게리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친구들이랑 뛰어다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씬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음. 돼서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뭔가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알라나가 네. 게리한테 좀 정이 떨어지고 이 아이가 진짜 어리다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거를 생각하면 좀 이게 청춘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진짜 어리다. 어린 그쵸. 이 상황이 신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게리는 그쵸. 그게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에서 게리는 솔직히 자기는 어른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 같았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 아이 같은 면모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 씬에서 네. 보통 다른 또 PTA 전작들이나 다른 영화들 보면 어른들의 사랑을 할 때 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달리는 상태가 약간 감정의 미성숙함? 막 금방 흥분했다가 금방 가라앉고 네. 막 이런 어린 감정을 좀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저도 약간 미아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흔히 삶의 의미, 뭐 목적을 잃은 채로 방황하는 청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뛰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목적성이 없는 상태로 약간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중반부까지 계속 달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리코리시 피자에서 언급되는 인물들이 되게 실존 인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건들도 실제 사건들이 많은데 그래서 당시 사회를 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쇼펜 배우가 연기한 닉 홀든이 나오잖아요. 막 네. 도곡산 네. 외치는 분. 맞아요. 네, 그분은 실제로 윌리엄 홀든이라는 유명한 배우에서 따온 인물이라고 해요. 또 윌리엄 홀든은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전설의 도곡리 다리에서 호흡을 맞췄다고 해요. 이게 실제 그래서 영화예요? 도곡산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맞아요. 알라나한테 계속해서 막 그레이스 켈리라고 하면서 네. 그게 그냥 유머 코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실제 영화를 그대로 따왔다는 게 뭔가 웃겼고요. 또 과거에 이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과거에 뭐 시대를 알려주는 장치로서도 사용이 되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뭔가 과거의 영광에 갇힌 보수적인 인물 혹은 보수적인 뭔가 옛날 영화들을 뭔가 상징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맞는 말인 네. 것 같아요. 완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맞아. 옛날 뭔가 옛날에 찍었던 것 같은데 계속 내가 보여주겠다. 네. 이거 오늘이 또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아무도 안 궁금한. 갑자기 오토바이 끌고 맞아요. 와가지고 좀 싫었어요. 약간 꼰대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완전 그 알라나를 대화해서 배제시키잖아요. 그쵸. 자기들끼리만 신나는 뭔가, 얘기하느라고. 뭔가 트로피 느낌으로 데려온 맞아요, 느낌이어서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한 존 피터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 존 피터스라는 인물은 실제로 유명한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이제 그 씬에서 게리와의 대화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막 교제하고 막 맞아요. 사귄다면서 이름 똑바로 말하라고 계속.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존 피터스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사귀고 있는? 네 맞아요 교제 중이었고 이제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진짜요?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 이분한테 이제 이름을 써도 되냐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제 존 피터스가 대신 나를 좀 거만한 인물로 직접. 출연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재밌네요.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런 식으로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로 그 정도는 도끼 들고 아니다. 막 너무 여자에 미쳐 살고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고 막 해요. 집적대고 맞아요. 이런 인물은 아니고. 근데 되게 여기서 웃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존 피터슨이 실제로 네. 그 옛날에 그 여성분들을 꼬실 때 멘트가 땅콩 버터 샌드위치 좋아해요. 그 지나갈 때 테니스 하시던 맞아요, 분들. 테니스. 진짜. 그래서 내 이름을 써도 되는데 꼭 그 멘트를 써달라. 넣어달라. 재밌다. 네. 그 멘트가 너무 웃겼는데. 그 멘트 진짜 어이없어서 맞아요. 머리를 이렇게 왜 띵 맞추는 피넛 버터 아니 그리고 막 엄청 화났다가 갑자기 조금 있다가 맞아요. 작업 걸고 이래가지고 여자도 자연스럽게 저는 뭐 젤리 없는 게 좋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뭔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약간 인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 일식당을 하려고 하는 사업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내한테도 그렇고 두 번째 아내한테도 그렇고 좀 아시아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비하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일본어도 못하는데 약간 맞아. 일식당을 하는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내가 일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의 증표로서 일본인 아내를 그냥 데리고 다니는 것 그쵸. 같아서 그게 좀
좀 동물원 원숭이 약간 음. 이런 것도 생각나서 좀 그랬고 요즘 에이시안 헤이트가 되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바뀐 게 없구나. 옛날이랑 지금이랑 사회적 분위기는 아시아인을 대하는 맞아요. 게 비슷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뭔가 지금 개봉할 때 조금 수정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솔직하게 다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가 뭔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스테레오타이퍼된 그 동양인 여성 캐릭터로 인해 그 인종차별 논란 때문에도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었죠. 맞아요. 그렇죠. 약간 억양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면서 맞아요. 영어 억양을 이상하게 하는데 맞아요. 갑자기. 그러면 뭐 달라지나? 알아듣나? 갑자기 너무 뭐 오해가 없었어요. 네, 뭐 영어를 일본어처럼 얘기한다고 일본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액센트로 뭔가 되게 웃길 그 개그 코드로 이제 일본인 액센트로 영어를 하면 되게 재미있을 네, 네. 관객들이 재미 막 요소를- 재밌겠지? 맞아요. 이러고 넣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요소로 네. 삽입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음. 정말 당시 사회에 비판을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랬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좀 감독의 의도가 되게 네, 궁금하긴 맞아요. 했어요. 뭔가 그런 연출의 스탠스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오히려 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일본인이었으면 이거 보면서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요. 그쵸. 저라 도곡산 다리 나올 때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약간 기분 나빴거든요. 아, 그런 근데- 코드가 아닌데. 근데 그건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 확실히 맞아요. 웃긴 네, 맞아요. 코드였는데 네. 일본인이었으면 그건 확실히 아, 기분 맞아요. 나빴다. 맞아요. 네. 약간 맥락이 다르다 보니. 약간 그쵸. 피규어라는 말도 썼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좀 예민할 수 있겠는데 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뭔가 다양한 직업,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네네. 그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알라나와 게리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알라나와 게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네. 알라나와 게리는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음. 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잖아요. 네. 썸 타는 그런 맞아요. 느낌. 물론 알라나는 아직 확신이 맞아. 없지만. 하지만 네. 게리는 확실하잖아요. 그쵸, 좋아하는 그쵸. 게. 또 둘은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네. 되게 복잡한 관계를 둘이서 구축하고 음. 있는데 이게 되게 저는 상호 의존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알라나 입장에서는 게리가 이제 고용주인 셈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반대로 게리 입장에서는 알라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운전을 못하니까 네. 보호를 해줄 뭔가. 맞아요. 보호자 역할을 아까 그쵸.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되게 둘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처럼 좀 맞아요. 느껴지기도 그리고 했어요. 약간 복잡 미묘 이런 느낌이어서 네. 더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오히려 알라나가 미성숙하고 게리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게리가 더 삶을 좀 진취적으로 살고 주도성이 있잖아요. 그쵸. 알라나랑 다르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알라나가 미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둘의 관계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이제 니콜든이라는 인물이 알라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그 알라나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알라나가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연기한 낸시라는 인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알라나가 오토바이 탈 때 제 이름 알기나 해요 하는데 그냥 내가 갈게 낸시 이러면서 그냥 부릉하고 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게리가 알라나를 좋아하는 이유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좀 맞아요. 흥미로웠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니콜든이랑 게리랑 엄청 다른 느낌을 네. 준다는 맞아요. 것에서. 네네네. 그쵸.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가? 왜냐면 니콜드는 오토바이 출발할 때 알라나를 내팽개치고 좀 가는데 그것도 뒤로 돌아보고 네, 맞아요. 그냥 가는데 이제 게리는 또 넘어진 알라나를 유일하게 구하러 뛰어가잖아요. 챙기러. 다른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에 정신 네, 팔려 네. 있는데. 다 도곡산 샤라웃하면서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도곡산 뭐 이런 그놈의 도곡산. 저도 캐릭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알라나가 어린 것만 같았는데 그 어린 것만은 아닌 경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브래들리 쿠폰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너무 긴장감 있고 어쩌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네네. 네. 그
그때 책임감을 보이는 장면이 좀 맞아요. 인상 깊었어. 맞아요. 엄청 놀라웠어요. 침착하게. 멋졌어요. 게리가 막 앞으로 몸 이렇게 내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게리 몸 이렇게 턱 뒤로 맞아. 밀치고 밀어보고 맞아요. 무슨 매드맥스 마냥. 완전. 진짜 너무 긴장감 있었는데 그때 게리가 직후에 마냥 신나고 애들이랑 뛰어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그거 보면서 그때 알라나가 끝난 네. 것처럼 그쵸. 앉아 있는데 그 알라나를 사이에 두고 브래들리 쿠퍼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깽판치잖아요. 맞아요. 네. 잔뜩 화가 나가지고. 네. 그때 알라나 양쪽 귀로 한쪽에는 게리가 이상한 짓 하고 있고 한쪽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샌드위치 좋아하냐, 땅콩 맞아요. 샌드위치 좋아하냐고 네. 하는 그 연출이 진짜 오묘하고 맞아요. 좋았어요. 그 경계에 그쵸.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좀 웃겼던 게 알라나가 그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한 그 네네. 사람을 막 피하려고 못 알아봤으면 맞아요. 좋겠. 갑자기 얼굴 맞아요, 가리고. 맞아요. 엄청 이렇게 맞아요. 쭈그리고 있잖아요. 약간 그게 뭔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공감이 갔다고 해야 되나? 공감. 그쵸? 제발 알아차리. 맞아요, 알아차리지 맞아요. 마라, 약간 이러면서. 불편한 사람 있을 때 네. 제발 알아차리지 마라. 약간 이 느낌이 너무 잘 와닿았던. 네, 맞아요. 네. 이제 리코리시 피자의 중반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호떡님이 결말부 줄거리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라나는 조엘 웍스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자부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엘 웍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게리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 물침대 사업이 망한 이후 조엘 웍스의 캠프 본부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핀볼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 진짜. 알라나는 이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되고 둘의 사이는 틀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유치하잖아요. 약간. 네, 여기서 맞아요. 너 담배 못 피지 이러니까 보란 듯이 담배 너무- 피고 너 운전 못 하지 이러니까 운전해버리고 진짜 막. 운전하니까 응. 막 막- 너 네. 가버리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막 쓰인가 네. 보리고. 그런데 맞아요. 막 가버리고. 막 쿨하지 않아? 난 쿨해 이러면서. 내가 너무 아, 다 쿨해. 내가 아, 너보다 맞아. 쿨해. 막 세상을 이러면서. 바꾸는 이런 쿨한 거야. 막. 맞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귀여웠어요. 너무 오글거렸어요. 네. 10살 차이의 대화라고는 네, 생각이 거의 들지 무슨 않는. 동급생. 네. 네, 그래서 이후 알라나는 조엘에게 사랑을 빠지게 되지만 조엘 웍스는 그가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해 알라나를 이용합니다. 이에 알라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게리를 사랑하게 되고 게리는 알라나를 잊지 못해 둘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면서 마침내 둘의 사랑이 개화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둘이 딱 만나는 장면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넘어지잖아요. 네. 안음과 맞아요. 동시에.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차상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퍽 하고 넘어진 게 너무 웃겼어요. 현실적인 장면. 귀여워요. 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엔딩 장면 역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네. 네네. 이번 달리기 씬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그 초반부랑 중반부의 달리기와 결이 다르잖아요. 네. 네. 일단 저는 확실히 이제 과거의 달리기 씬들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교차하는 씬들이 인상 깊었는데 네. 과거의 달리기의 의미는 뭔가 불확실성이 가득 찼다면 후반부의 달리기는 확신이 가득 찬 목적성이 있는 달리기라는 점에서도 재미있었어요. 오. 또 이제 초반부 달리기 장면에는 차를 타고 달리거나 뭐 그런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후반부에는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엄청 아.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달려서 만나는 장면에 좀 중점을 두고 네. 봤는데 그 달리기 장면들 이후에 둘 다 만나는 씬이 있잖아요. 도곡산 씬에서도 만나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만나는데 네. 하나는 도곡산 다리처럼 영화 세트에서 사람들이 한쪽은 많은데 그 많은 쪽에서 소외됐잖아요. 두 네네. 사람이. 네. 그래서 약간 영화 세트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느껴졌고 근데 두 번째 달리기 씬 이후에 만남 장소가 극장 앞이잖아요. 네네. 아, 네. 네네. 그 이 두 만남 지점의 연관성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그런 식으로. 첫 장면은 영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장면은 극장 앞에서의 사람들 약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게리와 알라나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영화를 보고 네. 처음에는 이제 게리는 알라나를 만났을 때부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주체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기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아. 보이다가 네. 네. 이제 마지막에 알라나의 언니의 이제 다니엘이 네. 한번 찾아가봐. 네. 그 그쵸. 말을 듣고 이제 처음으로 주체성을 가지는 네.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네, 모습을 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이 돼서야 게리 역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네. 알라나도 처음에는 자기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쵸. 저는 뭔가 좋아는 하니까 질투를 하는데 내가 쟤를 좋아한다고? 약간 아. 믿기지 않는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이입을 하고 봐서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음. 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딱 네. 마지막이 돼서야 둘 다 생겨서 만나게 됐다는 게 네. 네. 되게 좀 낭만적이다. 그쵸. 되게 낭만적이고 영화 안에서도 그럼 둘이 좀 성숙을 했네요. 네. 아, 맞아요. 성장을 한 것 네. 같죠. 네. 또 그 뭐지? 알라나가 이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딱 터닝 포인트 지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조엘 선거? 웍스. 네, 조엘 웍스. 맞아요. 아. 완전 기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 애인이 완전 울고 안아주는 그 장면에서 이제 딱 알라나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아. 엄청 중요한 지점이라고 느껴졌고 사랑은 뭔가 서로를 구원해주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알라나가 스스로 뭔가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뭔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자기 자신을 그래서 구원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뭔가 명확하게 설립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조엘 웍스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이제 남자친구. 그분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알라나한테 맞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라나가 네 아니요 이랬다가 뛰어가는 맞아요. 걸로 아, 이어지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아니요를 둘 다 대답한 다음에 아. 이제 그 사운드 트랙이 흘러나오면서 혼자 음.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핀볼장으로 뛰어가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부분이 아까 이제 호떡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 본인이 이렇게 정립이 되니까 음. 이제 사랑에 대한 확신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코리시 피자는 이렇듯 과거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자전적인 영화인데요. 혹시 자전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 자전적인 사랑보다 뭔가 질문의 결이랑 약간 다르지만 네.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성장 영화가 떠올랐어요. 다른 음. 성장 영화가.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가 떠올랐는데 그것도 이제 성수대교 사건이라는 엄청난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제 주인공인 청소년은 그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지만 사건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것 같아서 뭔가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이제 다른 영화 말씀해 주셔도 네. 저도 생각이 났는데 우선 개인적인 자전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없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자전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저는 이제 노아 바움백의 네. 결혼 이야기라는 아. 작품이 있거든요. 그 작품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작품이 이제 노아 바움백이 실제로 아. 이제 그레타 거익을 만나기 전에 이혼한 아. 전과 경력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혼을 한번 했는데 전적이 있다. 네네. 네. 이제 그 이야기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자전적인 거였구나. 몰랐어요. 네. 엄청 좋았어요. 대사들이 네. 다. 그래서 그렇게 네. 리얼했구나. 엄청 진짜 보면서 완전 빨려 들어가잖아요. 너무 네. 현실적이었던. 네, 그래서 저도 그 영화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실제 같으면서 동화적으로 풀어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되게 약간은 평범한 뭔가, 이야기를 네. 동화적으로 네. 풀어낸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네.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맞아요. 해요. 이별하는 과정을 약간은 뭔가 낭만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보면서 음. 편지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그럼 지금까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아름답고 따뜻한 신작인 리코리시 피자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1부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 폴 토마스 앤더슨과 게리 고츠만의 애틋한 추억을 좀 간접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1부에서는 그래서 리코리시 피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았는데 다음 2부에서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다른 영화들과 또 비교를 하면서 여러 생각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2부가 시작되기 전에 리코리시 피자의 예고편과 석유 파동을 잘 보여준 씬에서 사용된 사운드 트랙인 데이비드 보이의 Life on Mars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It's a god-awful small affair to the girl with the mousy hair, but her mommy is yelling no, and her
daddy has told her to go, but her friend is nowhere to be seen. Now she walks through her sunken dream to the seat with the clearest view, and she's hooked to the silver screen. But the film is a sad thing for she's lived it 10 times or more. She could spit in the eyes of fools as they ask her to focus on sailors fighting in the dance hall. Oh man, look at those cavemen go. It's the freakiest show. Take a look at the low man beating up the wrong guy. Oh man, wonder if you'll ever know who's in the best-selling show. Is their life on Mars? 입으로 돌아온 신작 토파보기 리코리시 피자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리코리시 피자를 중점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전작들과 비교하면서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리코리시 피자에 대해 관련한 생각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폴 토마스 앤더슨은 25년 동안 부기 나이트, 매그놀리아, 데어 윌 비 블러드, 마스터와 같은 작품들을 포함해 총 8편의 탁월한 장편 영화들을 제작한 감독인데요. 네. 미아님이 일부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에서는 중심 인물들의 관계를 토대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특징이 보여지곤 해요. 리코리시 피자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보여지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다 불안정한 존재로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중심 인물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집착적인 관계를 구축하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서는 되게 구원을 받는 모습들이 많이 그쵸. 보여지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네. 아, 그렇네요. 마스터에서는 프레디라는 인물이랑 그 랭캐스터라는 인물이 좀 상호 집착적인 관계를 그쵸.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또 그 부기 나이트에서는 디크 더글러가 포르노 영화 감독인 잭 코너의 구원을 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아, 네. 그런 과정도 보여주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리코리시 피자에서도 게리와 알라나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사이라는 복잡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서로 사랑을 통해서 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되게 전작에서 그쵸. 보이는 거랑 되게 비슷한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인물 관계성? 뭔가 구성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팬텀 스레드에서도 약간 결함이 있는 두 맞아요.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원해준다는 그쵸. 느낌도 주기도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번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각각의 영화들과 리코리시 피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특히 리코리시 피자라는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영화라는 점에서 펀치 드렁크 러브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어디에서 느꼈냐면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는 베리라는 인물이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아주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약간 충격적이고 네. 특히 저는 피아노가 떨어지는 뭐 그런 장면들에서 확실히 느꼈어요. 네. 그게 이제 확실히 차별화된 특징이고 리코리시 피자와 공통점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독특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리코리시 피자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장면은 이제 물침대에서 둘이 누울 때 네. 뭔가 서로를 만지는 미묘한 네. 그거를 그림자, 네. 빛을 약간 잘 맞아요, 활용해서 맞아요. 하잖아요. 약간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오. 네. 그 장면이 너무 예뻤어요. 그 물침대 가게에서 네. 그 알라나가 취해서 게리를 끌어안을 때도 약간 그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이렇게 약간 맞아요. 빛이 돌아가면서 네네. 약간 네. 그 아. 환상적인 장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 하이라이트 씬은 베리라는 인물이
처음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쵸. 그 푸딩 쿠폰을 모아서 음. 하와이로 떠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서 처음 만나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네. 이제 그림자로 맞아요. 실루엣으로 너무 보여지잖아요. 예뻤어요. 그게 네. 포스터 맞아요. 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리코리시 피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 게 게리가 경찰서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네네. 누명을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알라나와 포옹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경찰서 유리에 이제 반사되는 모습을 맞아요. 통해서 보여지는 게 네네. 저는 그 씬이 되게 펀치 드렁크 러브가 떠오르는 씬이었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약간 두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펀치 드렁크 러브의 시점은 오직 벨이라는 인물에 맞췄다면 네. 리코리시 피자는 알라나와 게리 둘 다의 시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 뭔가 더 청춘들의 성장 영화 같은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네. 이제 호떡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느껴서 뭔가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랑도 연결성이 있다고 조금은 느껴졌어요. 네. 팬텀 스레드에서도 이제 두 인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긴장감 있게 그- 사랑의 네. 게임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네요. 팬텀 스레드에서도 이렇게 좀 게임 대결하듯이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있었는데 리코리시 피자에서도 내가 더 쿨하고 나는 안 좋아하고 이런 네네. 느낌을 주네요. 리코리시 피자는 1973년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기나이트와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공통적으로 물침대가 등장하고 두 영화 모두 오프닝 시퀀스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롱테이크로 촬영했다는 점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또 독특한 캐릭터성에서도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네. 부기나이트의 남자 주인공도 엄청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게리도 성격적으로도 특이해서 뭔가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또 두 영화가 뭔가 시사하는 게 아주 물질적이며 약간 원초적인 사랑을 쫓는 이들을 묘사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영화들이 참 뭔가 미국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여담인데 그 네.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 살았던 이 동네가 네. 성적인 사창가? 네 그쪽 분야가 엄청 아, 활발했던 그래서 동네였대요. 그런 소재여서 뭔가 그런 재밌게 소재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소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어서 이런 소재를 잘 진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부기나이트 싶더라고요. 소재가 진짜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가 되게 좀 안 좋다고 느낀 게 그 지역이 이제 포르노 산업으로도 되게 유명하기도 네, 했지만 맞아요. 네. 마약 접근이 되게 용이했다고 접근성이 해요. 아주 네. 좋은 도시군요. 그래서 실제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코카인 중독자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에 마약이란 소재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 시각적으로도 약간 마약을 한 것 같은 그런 아. 연출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점이자 아. 장점으로 칩시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펀치 드렁크 러브 작업을 할 때 폴 토마스 앤더슨이 그때가 되게 절정으로 마약을 하던 시기였다고 어쩐지 해요. 연출이 피아노 네. 떨어지는 것처럼. 아.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폴 토마스 앤더슨은 이렇게 약을 먹어서 이렇게 약 먹은 것 같은 완벽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겼어요. 뭔가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는 것 돌려가기. 같고. 리코리시 피자에서는 기존의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들이 출연했고 또 캐스팅 비하인드 과정이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 많다고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그 이번 작품의 주연으로 쿠퍼 호프만이랑 알라나 하임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들은 거의 신인인데 저는 이제 쿠퍼 호프만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누구를 많이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의 5개의 작품에 출연했던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네. 필립 셰이머 호프만. 한국말로는 필새우. 필새우님의 친아들이라는 점에서 뭔가 주연을 맡은 것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되게 따뜻한 것 네. 같기도 해요. 되게 네. 어찌 보면 5개의 작품이나 같이 작업을 했으면 그쵸. 되게 그냥 감독과 배우 사이가 아니라 되게 각별한. 네 엄청 맞아요. 그런 친한- 사이일 것 네. 같아서 어찌 보면 뭔가 삼촌이 조카를 네, 친구. 맞아요. 뭔가 맞아요. 챙겨주는 느낌. 네. 네. 그리고 쿠퍼 호프만이 약간 처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연기를 좀 잘하더라고요. 네, 네. 필새우인 줄 알았어요.
약간 유전적으로 있나 싶었던. 네. 뭔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저는 얼굴이 좀 뭔가- 비슷한 네. 거예요. 체형도 뭔가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체형이 비슷해. 똥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친근해서 귀엽잖아요. 아, 네, 귀여워. 연기도 필세호님 엄청 친근하다. 잘하셨고. 네. 그쵸. 저는 이제 그러면 알라나 하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원래 알라나 하임이라는 배우가 원래 가수인데 아. 그 혹시 하임이라는 밴드 아세요? 이제 알게 됐어요. 아, 그게 세 명, 네 맞아요. 세 자매가 맞아요. 밴드인. 그 자매 밴드인데 네.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이 실제로 하임이랑 뮤직비디오 작업을 여러 편 해요. 한 맞아요. 4편 정도, 한 4, 5편 정도 아. 그 하임의 뮤직비디오를 폴 음. 토마스 앤더슨이 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인터뷰에 의하면 그 하임 자매들이 되게 재능이 넘쳐가지고 아. 한번 영화에서 작업해보고 싶었는데 이 각본을 쓸 때 애초에 알라나 하임을 떠오르고 각본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찰떡이었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임의 언니들도 다 출연을 하잖아요. 다니엘 맞아요. 네. 하임이나 에스테 하임이 네네. 가족으로 나오고 어쩐지 엄청 닮았더라고요. 네. 세 명이 다. 그 부모님도 실제로 아. 하임의 부모님이에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데 네네네. 다 하임인 거예요. 아. 가족이. 그래서 엥? 다 가족인가 봐. 근데 그 막 아버지가 알란한테 막 욕하잖아요. 네. 막 지금 몇 시야? 막 이러고. 소금만 입고 어, 들어왔어. 소금만 맞아요. 입고 들어왔을 때 Excuse me, 어, what the?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쩌면 가족이어서 되게 잘 찐텐션. 네, 맞아요. 네. 생활 연기 같은. 그쵸. 진짜 딸이 그러고 들어오면 와, 와, 저였으면 진짜 뒤집어지죠. 진짜 네. 몽둥이 하나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호프만이랑 네. 알라나 하임이 약간 어떤 사람들인지 캐스팅 비하인드를 음. 몰랐을 때는 네. 이제 네.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는 딱 영화가 시작했는데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면은 엄청 비현실적인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쁜 네. 사람들이 하는 사랑 이야기? 약간 네. 원래 이렇게 많이 그려지는데 되게 친근한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오히려 너무 영화가 진행되면서 둘 다 너무 매력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어딘가에서 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두 분이 또 이 영화에서 처음이니까 네. 더 낯설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네네. 뭐지? PTA 영화 맞나? 이 생각이 아.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조연들이 다 눈에 익은 배우들이어서 저는 더 놀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톰 웨이츠나 브래들리 쿠퍼나 숀펜 네. 이런 분들이 이 영화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가면 무조건 주연이신 네, 네. 특히 브래들리 분들인데 쿠퍼 이런 맞아요, 네. 진짜. 무조건 주연인데 저도 그 배우를 처음 보고 브래들리 쿠퍼인가? 이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저는 톰 웨이츠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얼굴은 처음 봤거든요. 아. 이제 그 엔딩 크레딧 올라와서요. 톰 웨이츠가 연기를 했구나 이 생각이 아. 들었어요. 정치인 역할 했던 그분. 조엘 벅스 네, 역할 그분도 하신 분. 사프디 감독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어. 엉컷 잼스인가? 저 아. 그거 완전 재밌게 봤어요. 그거 엉컷 잼스랑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 감독님이잖아요. 몰랐어요. 저도 그거 아니 이 사람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 연기 잘하네요. 네. 그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또 네네. 저 이건 여담인데 조연 중에 정치인 남자친구로 나왔던 배우 네네. 있잖아요. 네네. 존 라일린가? 존 씨 라일. 네. 그분이 PTA 전작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분을 네. 처음에 그 남자친구 역할로는 배우를 못 알아보고 존 씨 라일리 그걸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청소년 박람회 1인 2역이에요. 진짜요? 네, 제가 청소년 박람회 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왜 저 정도 비중으로만 나오지? 했는데 1인 2역이더라고요. 그건 저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대박. 우정 출연을 해주셨나 보네요. 네, 또. 진짜 찾아봤는데 놀랐어요. 이 영화가 약간 캐스팅에 대한 비하가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이 부분도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아내인 마야 루돌프도 아. 나오고 네. 네. 오. 폴 토마스 앤더슨의 딸도 이 영화에 나오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제작비를 많이 아끼셨네요. 그러면. 그 니콜든이랑 네. 알라나랑 데이트를 할 때 네네. 네. 이제 일부러 옆 테이블에 앉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게리 옆에 앉아있던 조그마한 여자애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친구.
친구. 아, 이제 그 친구가 폴 토마스 아. 앤더슨의 친딸이라고 해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저도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네네. 이 영화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네? 아버지랑 아버지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친딸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와, 대박이다. 저도 아 진짜. 얼굴을 몰라서 못 아. 찾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캐스팅이 되게 좀 폴 토마스 앤더슨의 현재의 삶이 되게 잘 반영이 됐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뭔가 되게 복작복작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이었겠어요. 네. 찍는 아, 네. 사람들도 네. 온 가족들 네. 총동원하고. 촬영 현장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리콜시 피자에 가수 하임도 출연하고 1973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보니 다양한 올드팝들이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되었더라고요. 한번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 아까 듣고 오셨던 음악인 데이빗 보이의 라이프 온 마스도 보니까 1973년에 발매한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그 드라마 제목도 라이프 온 마스가 있고 아, 네네. 그렇듯이 1973년을 잘 대표하는 영화여서 마음에 들었고 또 가사를 보면 뭔가 60년대 히피 문화처럼 무력하고 퇴폐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영화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알라나가 게리의 보호자로 이제 그 뉴욕에 갈 때 같이 비행기를 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됐던 음악이 이제 음. 크리스 노만과 수지 콰트로의 스텀블린 인이라는 노래인데 아, 저는 이 노래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신나기도 하고 네. 가사가 보면 사랑이 시작된다? 어. 약간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아, 둘의 사랑의 전개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영화를 봤던 네. 것 같아요. 보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에는 이렇게 노래 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제 기억으로는 펀치 드렁크 러브에서도 둘이 사랑에 빠질랑 말랑 할 때 그런 뭔가 사랑이 이어지겠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 노래를 뭔가 적극적으로 사용한 느낌이 드네요. 아, 그 펀치 드렁크 러브 말씀하셔서 네네. 음악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어, He needs me 맞아요. 그거였어요. 였어요. 네, 맞아요. 그가 나를 필요로 해. 약간 이런 가사의 그쵸. 음악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진짜. 아, 그리고 데어웨이 블러드, 팬텀 스레드, 마스터와 같이 폴 토마스 앤더슨의 전작에서 계속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조니 그린우드가 이번 영화에도 참여를 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알라나가 조엘 웍스의 남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고 네. 혼자 이제 걸어가면서 할 때 잔잔한 네네, 음악이 맞아요. 흘러나오는데 그게 조니 그린우드의 아. 음악인데 저는 뭔가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 감독이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제인 캠피온의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의 이번에. 음악 감독이기도 네. 하고 곧 아. 개봉할 이제 스펜서라는 아, 작품에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와, 엄청 유명한 음악 감독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번에 사운드 트랙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근데 되게 음악마다 분위기를 다르게 그리고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팬텀 스레드의 음악이랑 여기 음악이랑 전혀 그쵸. 공통점을 못 찾았거든요. 저도 실은 몰랐어요. 네, 진짜 놀랍네요. 맞아요. 결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리코리시 피자에서 올드팝이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다른 네, 네. 영화들에 비하면. 맞아요. 근데 부기나이트에서도 되게 올드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올드팝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네. 마련된 것 같아서 되게 아. 좋았어요. 아, 그 시대를 잘 반영해 준 것 같아서 노래를 들으면 뭔가 그 시대에 나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이랑의 연결성도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부기나이트에서 써니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아. 네. 그 한국 영화 써니에서도 그 네. 노래가 네, 나오고 네, 네. 부기나이트에서 Fooled Around and Fell 네네. in Love라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네네. 네. 그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사용이 것 돼서 같아요. 네.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영화와 또 다른 영화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음악을 돼서. 매개로 연결이 되는 느낌을 오, 받아서 좋다.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PTA가 노래도 재밌게 잘 쓰는군요. 네, 진짜. 노래를 잘 선곡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음악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볼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영화 리코리시 피자를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이면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드렁크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리코리시 피자에 대한 본인의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 미아부터 매겨보자면 네. 저는 약간 기분 좋게 취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드렁크? 별점은 한 7점 정도? 미성숙하고 사랑스러운 좀 악동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을 해보자면 저도 7점을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조금 안 맞아서 6점 이상으로 재밌긴 한데 드렁크이긴 한데 7점을 주고 싶고 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좀 미성숙한 사랑 이야기가 잘 표현이 돼서 그런 점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파피님은 7점이었고요. 네. 그럼 산초님은 저는 약간 하이 드렁크, 헤비 드렁크?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영화의 내용은 폴 토마스 앤더슨의 과거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캐스팅을 봤을 때는 현재 폴 토마스 앤더슨이 현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한 영화라는데 네.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짜 알고 봤으면 훨씬 훨씬 재밌었겠어요. 네. 호떡님은 저는 산초님과 다르게 원래 폴 토마스 앤더슨의 감독의 영화는 거의 다 봤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 별점은 7점 드렁크고요. 네. 네,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이미 청춘이란 말을 너무 많이 남발했지만 사랑과 청춘이라는 단어 아래로 뭉뚱그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방랑기로 하겠습니다. 호떡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뭔가 한 줄 평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말씀하세요. 좋죠.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현재의 삶을 담아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을 향해 뛰어가는 따뜻한 여정. 좋네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저 네. 진짜 과거에 청춘에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기억 조작돼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피자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듯이 리코리시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캐스팅 비하인드를 통해 폴 토마스 앤더슨의 가족과 현재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네, 아마 리코리시 피자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삶이 어느 영화들보다 잘 반영이 됐으면서 그의 필모 중에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코리시 피자를 통해서 색이 바래진 과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현재의 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미아, 패널의 산초? 호떡 파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게리와 알라나가 물침대에서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씬에서 사용된 폴 맥카트니 앤 윙스의 Let Me Roll It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